경기 침체로 강릉시의 폐업은 증가하고 신규 창업은 감소했습니다. 시내 곳곳에 비어있는 상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합의로 강원도는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지만 비례대표 배정을 통해 의석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군장병의 일과 후 평일 외출 제도가 확대 시행됐지만 예상보다 외출 인원이 많지 않고 만족도가 기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개발 사업비 부담을 놓고 강원도와 동해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시내 곳곳에 빈 상가가 늘고 있습니다. 폐업은 늘고 신규 창업마저 줄어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개통과 올림픽 이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월화거리입니다. 하지만 2층 상가는 대부분 비어있고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의 상가들도 문을 닫거나 상가를 내놨지만 별 반응이 없습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구시가지에 빈 상가가 계속 늘고 있지만 새로 만들어진 택지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목이 좋은 상가에도 임대 광고가 붙어있고 2, 3층은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올림픽 때 잠깐 들어왔던 상가들까지 빠지면서 빈 상가가 더 늘었습니다. 신택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신규 창업을 못하시고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유지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지난해 12월 기준 강릉시의 폐업자는 3,600여 명으로 전년보다 5%인 170여 명 늘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5,260여 명으로 1년 새 8%인 470여 명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 이후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인재를 양성해서 강릉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우리 강릉선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관광객과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상가 공실까지 늘고 폐업도 증가하면서 강릉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군 장병들이 평일 일과를 마치고 외출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 2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모여있는 전방 지역의 저녁 풍경이 달라지고 있지만 군장병과 지역 주민 모두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은 아니란 반응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이 되자 군부대 버스에서 군인들이 한꺼번에 내립니다. 한산했던 읍내는 오가는 군장병들로 붐빕니다. 군장병들이 평일에도 외출을 나오면서 가장 바빠진 곳은 택시입니다. 9시에까지 복귀를 하니까 여기 군인들이 나오면 뭐 택시들이 뭐 잠깐 뭐 한 30분 동안은 왔다 갔다 해요. 그때가 조금 바쁘지 좀. 군장병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고 동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군대 내에서 팔지 않는 거면은 정기 외출 혹은 외박 혹은 휴가까지 기다렸다가 사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평일 외출이 생기면서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PC방과 치킨, 피자 음식점 등 군장병 취향에 맞는 버스터미널 주변 상점들만 특수를 보고 있습니다. 병사들 외출 외박이 나와가지고 손님들이 있다 보니까 한 20-30% 매출이 상승됐어요. 외출 군장병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군장병 외출은 한 달에 최대 2번까지 나올 수 있는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고성 지역에서만 하루 최대 1,000명 이상의 군장병들이 외출을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군장병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외출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 미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갔다가 또 며칠 안 쉬고 그러니까. 4시간 외출 가운데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체류 시간이 짧고 문화생활을 즐길 거리도 부족해 평일 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장병들이 외출을 나올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군부대 밖을 더 재밌고 편안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시가 북방 물류기지 거점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강릉시는 남북 경제협력과 북방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과 물류시설 종합개발계획에 강릉 북방 물류기지 거점을 건설해달라고 정부 간담회에서 건의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3,863억 원을 투입해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나돌목 일원 95만 제곱미터에 물류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와 주거시설 등 국가물류기본계획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방의회 대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의원 겸직 신고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도내에선 강원도와 춘천시, 철원과 횡성군 의회만 이행했고 강릉시와 평창군 의회는 일부만 이행했습니다. 동해와 삼척, 속초와 태백시, 고성과 정선군 의회 등 13곳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개발사업비 부담을 놓고 강원도와 동해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강원도의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이곳 북평지구는 당초 지정면적 중에 89%가 축소됐습니다. 망상지구도 40%가 해제됐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자유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마을 개발이 지연된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해당 지역의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과 소하천 준설, 배수로 신설 같은 것들입니다. 동해시와 동해지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강원도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최문순 도지사의 공약으로 시작됐고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인 만큼 일반 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보았으니까 특별지원사업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100% 강원도가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는 다른 생각입니다. 보상비를 동해시가 전액 부담하면 공사비만 50%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동해시가 합의해놓고 입장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50대 50이죠, 현재로는. 애초에 안에 합의한 안대로 이렇게 계속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동해시는 서로의 요구사항이 오가기만 했지 공사비만 5대5로 합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자신들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데다 합의 여부를 놓고도 말이 엇갈리고 있어 예산 반영과 사업 착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국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강원도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현재 8석 가운데 1석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비례대표 배정을 통해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단순 인구 비례로 배분할 경우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한석이 통폐합 우선 대상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225석으로 줄어들면 인구 상한선은 30만 명, 하한선은 15만 명, 인구가 13만 명인 속초, 고성, 양양은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결국 현재 8석인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7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다른 선거구와 붙이는 과정에서 기형적인 선거구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수 배정에서 강원도의 입장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례대표 배정 권역에서 강원도는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과 함께 3권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10석이 배정됐습니다. 강원도 인구는 충남에 뒤지지만 충북, 대전과 비슷한 만큼 인구 비례를 따져도 적어도 2석 확보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강원도의 바람일 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몫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선거제 개편 국면에서 강원도의 정치력 약화를 막을 수 있는 도민과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 산지와 태백,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릉과 고성, 양양에는 대형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동해안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오늘 낮 최고 기온이 강릉 21.9도를 비롯해 속초 20도, 동해 18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흐려져 모레 오전까지 강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0에서 50mm의 비가 오면서 얼었던 지반이 약해져 낙석과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성면 제거 공사 후에도 성면이 확인된 학교 명단에 도내 7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 대포초등학교는 지난 2017년 성면 자재를 전부 제거하고 무성면 인증을 받았지만 지난해 본관 1층 예절실에서 성면 64제곱미터가 추가 확인돼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원주 지역 불온중학교와 금용회계고등학교, 홍천 남산초등학교, 영월 상동고등학교, 양구 임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도 제거 공사 후 성면이 확인돼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척시가 치매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삼척시는 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억체험실과 검진실, 상담실, 치매가족 카페 등을 갖춘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는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등 11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치매 상담부터 검진과 환자 관리,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사는 미국인이 1950년대에 찍은 속초 지역 사진 자료를 속초시에 기증했습니다. 속초시는 1953년부터 54년까지 속초에서 미군으로 근무했던 로크웰 씨로부터 슬라이드 필름 278점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슬라이드 필름에는 속초 시내를 중심으로 설악산과 고성, 양양 등의 모습이 담겨 있어 1950년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이 슬라이드 필름의 디지털 작업을 거쳐 특별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화천 평화의댐 구간과 고성 제진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 구간에 민통선을 북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평화의댐에서 안동철교 구간 1285만 제곱미터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강원도는 이달 중에 해당 지역 군부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